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할인의 이유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 바로 인생에 대한 꿈일 텐데요.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청춘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개봉되기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입니다. 뮤지션과 록밴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청춘 다큐멘터리 불빛 아래서인데요.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그가 만들면 다큐도 예능처럼 재밌다. 이 불빛 아래서를 연출한 조이예환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만든 조이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주연으로 활약하신 로큰롤 라디오의 김내연 씨. 네, 안녕하세요. 주연 배우 로큰라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내연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출신 3인조 펑크 밴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배들소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배들소입니다. 오늘은 안지 친구 역으로 나왔습니다. 제 꿈은 풀타임 뮤지션이에요. 드디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하고 있는 손호빈 감독님, 잘 네, 부탁드립니다. 팀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 전에 2집을 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주연 배우 로큰라디오. 저희는 4인조고요. 2013년에 데뷔해서 14년도에는 엑소를 이기고 대중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하여 잘 되는 듯이 보이다가 이렇게 엑소를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상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엑소를 응원하시는 분들 이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겨서 아무튼 뭐 이겼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펑크라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요. 흔히 펑크 밴드라고 하면 크라잉넛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크라잉넛보다 조금 더 빠른 음악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더 멀어져야 가까워질 수 있나 얼마나 더 외면해야 내게로 와줄까 얼마나 더 작아져야 나를 찾을 수 그래서인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없어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할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네. 팬이에요, 제가. 네. 네, 오늘도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네. 되게 좋아하는 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이예환 감독님 네. 요즘 더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안 바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안 바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바빠본 적이 있나 싶게 좀 바쁘게 살고 있고요. 네. 뭐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처음으로 막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개봉이 언제죠, 정확히? 개봉은 이제 오늘 날짜 기준 내일 모레입니다.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개봉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29일 날 개봉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한번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아직 음악 하지? 해야지 뭐 딴 거 전 이 장면 되게 좋아해요. 아직 음악 하냐? 사실 이 장면 덕분에 영화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음악에 죽고 음악에 사는 이들의 이름은 바로 밴드. 홍대에 2,000개의 밴드가 있어요. 근데 2,000개의 밴드가 있는데 활동하는 밴드가 한 5, 600팀 정도 돼요. 그 5, 600팀 중에 사실 먹고 뭐 알바 안 하고 뭐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팀이 10%라고 10%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잘 버는 밴드는 거기 안에서 10% 있어요. 그러니까 1%는 지금 보시면 이제 로큰롤 라디오가 이제 저 당시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자랑하는 장면이군요. 네, 사실상 자랑하는 장면인데 근데 저 소개조차 사실 되게 겸손한 소개였어요. 그래요? 저 당시에 실제로 저 홍대에 많이 오던 사람들은 이들이 훨씬 더 잘 나갔다는 걸 아마 아셨을 겁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반짝임도 잠시 공연을 끝내고 무대 밑으로 내려온 밴드는 또 다른 자신들의 일상과 마주하게 된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노가다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힘든 데서 사니까 저 밴드는 다른 밴드죠? 네. 부스터스.
날에는 막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11시간 레슨 있고 이런 날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내가 레슨하려고 기타 친 거 아닌데. I don't have like a huge dream, but just 외국인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From the band, I 사람인데 don't really have one because I know it's very hard. So I don't expect being like super famous. It's not my main goal. Just having fun. 오로지 무대를 즐기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무대를 꿈꾸며 나아갈 뿐이다. 아메리카. 정말 미국에 온 것 같아. 왜냐면 뭘 읽을 수가 없어. 우리는 OST journeys. Sorry, we are OST journeys. 한국의 홍대 밴드로만 머무를 순 없다. 거대한 음악 시장, 미국 해외 투어에서부터 밴드들의 성지 락 페스티벌까지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더 어디예요? 어디든 그들은 저게 불빛을 뉴욕 쫓아 달리고 저게 또 그 달린다.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이게 작은 무대지만 여기서 또 하고 내년에 반응 괜찮아지면 더 큰 무대에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긴 좋아.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로스터스의 첫 악패 입성 시작은 의미했는데 했지만 끝은 좀 화려했으면 좋겠네. 첫 락픽 입성이 진짜 좀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첫 영화제 같은 밴드한테는 어쨌든 페스티벌이 가지는 의미가 아무래도 맨날 이렇게 지하에서 하다가 야외 큰 무대에서 공식 행사에 네, 그렇죠. 나간다. 해외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으니 불확실한 미래는 물론 발들이기도 쉽지 않은 한국 대중음악 씬.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노출이 안 되니까 판매나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거는 음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음악 시장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음악이 좋다는데 뭐 틀어줘야 말이지. 사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지 음악으로. 그 꿈인데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내 꿈을. 힘든다는 게 뭐 물질적인 이런 게 아니고 내 꿈을 못 이뤘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는데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고민이 아닌 실천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슬픈 얘기도 나옵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사실 저는 울적했어요, 생각보다. 그 제 감정입이 많이 돼갖고. 그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니까 영화를 하든 밴드를 하든. 근데 이게 밴드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저 말은 어떤 일을 하던 다 공통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 가족들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문화를 하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겐 음악 그 하나만이 그들을 밴드로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어쨌든 보면은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 거야. 나 솔직히 돈 빼고 되게 행복해. 그래 내가 늘 하는 얘기야 그거야. 그래도 매주 어쨌든 박수를 받으면서. 그냥 그런 거지. 그렇지만 되게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박수 받고 사는 인생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되게 축복받은 거야. 즐겁게 살았잖아. 웨스티드 씨. 저 덕분에 즐거웠잖아. 야, 겁나 즐거웠지. 각종 사건 락스타를 꿈꾸는 새 밴드의 고군분투기이자 끝없이 도전하는 청춘들의 빛나는 자소서. 락 다큐멘터리 불빛 아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카피에 이제 자소서란 말을 넣은 게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게 아닐까. 네, 사실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쓸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분들도 사실은 자소서를 쓰고 가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예술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디라는 말 띄고 인턴이란 말 붙이면 거의 이렇게 대입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인턴은 고정적으로 수입이라도 있지.
그 자영업이 오히려 맞죠. 맞아요. 아, 자영업. 예술 자영업.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 어쨌든 저희 이제 20대 후반부터 쭉 찍어왔는데 확실히 그 사이에 많이 늙긴 늙었구나. 나이를 먹고 그 영화 내내 이제 저희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 과정이 되게 좀 다사다난한 과정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 영화 찍은 지 언제부터 찍으셨죠? 그러니까 2012년 말부터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16년 말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5년, 풀 5년 찍었네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가 봐요? 아니요, 원래는 친분이 없었고요. 네. 그 제가 이제 2012년쯤에 이제 영화를 찍어보고자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홍대 음악 문화를 좀 찍어보고자 마음을 먹고 공연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연 잘하고 음악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뜰 것 같은 그런 팀을 좀 찾아다녔어요. 오. 그리고 로큰롤 라디오 공연을 사실은 제일 처음 본 건 2012년 8월쯤에 제일 처음 네. 봤는데요. 진짜 한번 보자마자 오 한국에서 이런 음악을 해?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선택받으신 거네요. 제가 그렇게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감독님께. 네, 팬이 됐던 거죠. 제가 팬이 됐었고 8월 달쯤에 팬이 돼서 약간 마음을 먹고 이제 몇 번 공연을 한 3번째 본 때쯤에 이제 그 뒤풀이를 하는 곳에 따라갔어요. 그 삼겹살집을 따라가서 냉동 삼겹살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카메라 들고 오더니 당신들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네, 다짜고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대답했던 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연이 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팀에 있던 이제 그 기타 치시는 진규 형 같은 경우에는 김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제의를 받는 걸 보니 앞으로 뭔가 좀 잘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는 잊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리고 배들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같은 뮤지션으로서 영화 보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 안 되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지랑 사실 친분이 있고 조예강 감독님을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네. 사실 안지한테 내 친구야라고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는 친구인가 보다. 안지는 저기죠? 웨이스티드 자니스의 보컬. 보컬하는 안지. 보면서 안지가 그러잖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내 꿈은 풀타임 뮤지션 이런 네. 말을 하는데 제 꿈은 그거예요. 제 꿈은 풀타임 뮤지션이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저희가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공연을 보러 많이 오게 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저는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풀타임 그렇게 뮤지션. 되면 아마 너 가방 사고 싶고. 아 그런가? 우리 꿈은 왜 이렇게 힘든 걸 선택해서 우리 아직도 이러고 있지라고 영화를 보다가 문자를 쓸 뻔했어요. 네. 실제로 풀타임 뮤지션이 또 꿈이기도 하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비주류의 음악 장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업을 병행하면서 밴드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락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시작했던 밴드라서. 근데 꿈은 그렇습니다. 풀타임 뮤지션이고 그냥 음악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서 풀타임의 의미는 네. 뭐 주 5일째 이게 아니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음악만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기타 강습 이런 거 말고. 네, 말하자면 전업 작가 네, 이런 네. 말인데 저도 그 꿈이에요. 전업 감독이. 그렇죠. 영화만으로 벌이를 하는. 그거 말고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일 하시죠? 기타 그냥- 강습? 아니요, 저는 다행히 안지는 또 기타가 전공이라서 네네.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비전공자라 가지고 네. 저희 그냥 대학교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 밴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사실 영화 안에서 기타 강습이 좀 이게 그 짠한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뭐 음악만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네. 기타 강습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근데 사실 괜찮은 경우죠. 굉장히 사실은. 괜찮은 경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타로 어쨌든 돈을 벌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뭐 대부분은 사실은 가서 보험을 파는 건 아니니까. 그 아까 나왔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루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막노동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식당 서빙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생업은 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 그 하이라이트 초반에 나왔는데 밴드 전체의 10%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 중에 1%만 잘 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과 병행을 안 하는 밴드를 찾아보시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진짜 꿈 하고 싶은 거 좇은 건데 뭐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이제 내가 이걸로 꼭 돈을 벌고 성공을 할 거야로 접근을 하면 보통 1, 2년 안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 2년 동안에 수입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팀으로 활동한 지 이제 8년 정도 된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놨어요. 그냥 일단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서 좀 의미를 갖자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변했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밴드를 하든 밴드를 안 하든 어쨌든 일이라는 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밴드를 잠시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20대 초반에는 혈기왕성하게 락스타가 될 거라는 꿈을 꿨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밴드를 그만뒀었어요. 근데 그만두고 살아가니까 삶이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든 안 하든 일하는 거 일 안 하는 시간을 좀 더 그냥 밴드 재밌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드림킹 소년소녀합창단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좀 무겁네. 울적해지는데 이게 사실 이게 오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엄청난 스타예요. 사실 아, 진짜 엄청난 여기서 스타예요. 막 힘들는데 슈퍼스타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울적한 얘기가 아닌 엄청나요. 게 이분들 홍대 막 돌아다니면.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내가 그래도 생리적으로 배출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어쨌든 세상에 무언가 내가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쾌감이 쾌감이 있죠.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 듣고 좋아해 줬을 때 그 희열이 사실 뭐랑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나운서님도 아실 것 같아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어쨌든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뭐 정보를 선사해준다는 게 굉장히 희열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영화에서도 그랬고 막 소개해 주실 때도 홍대에서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대가 그만큼 뭔가 뮤지션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대구 분에게 네. 좀 되게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거는. 네. 대구에 있어서 홍대의 그 문화를 못 느끼니까 좀 억울함도 있더라고요. 억울하지 않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들 하죠 많이. 그래서 다들 서울에 한번 가서 곤두박질도 쳐보고 다시 돌아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에 서울에 가서 드러머인 친구랑 1년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근데 대구 씬에 그러니까 몰라서 가는 것 같아요. 대구 씬에도 작지만 충분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서울에 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홍대에 펼쳐진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관객 수도 많고 만날 수 있는 관계자들도 많고 그런 기회들이 확실히 많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시 돌아와서 대구를 기반을 잡고 시작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더라고요. 대구 씨는 어때요? 대구 씨 오밀조밀해요. 그래요? 네. 규모는 아무래도 네, 그냥 장르별로 한 팀씩 있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느낌인데요? 네, 그냥 미니어처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즐기는 팬들도 네. 딱 이제 네, 그래도 네, 고정 계시고 팬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가끔 친구 따라오시는 뜨내기 팬들도 계시고요. 갖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녹음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뭐 기획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씬이라는 게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계랄까? 그리고 관계. 예. 한국말로 제일 맞는 건 아닐까? 판때기? 싶어요. 판? 뭐 이런 건데 그 씬, 뭐 인디 씬, 대구 씬, 뭐 부산 씬, 뭐 홍대 씬 이런 말 하는데 이 격차? 근데 조금 안타까운 좀 많이 건, 크죠. 네,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사실은 안타까운 건 제가 서울에 올라갔던 이유처럼 다들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사람들이 머물러야 씬이 확장이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만큼만 유지되는 게 사실 지역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대구에도 다 있고 꼭 서울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대구에서도 충분히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고 보니까 대구에서 어떤 밴드 공연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보통 서울의 클럽, 뭐 지하에 있는 그런 네. 클럽에서 밴드 공연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구는 어떤 데 가면 제가 즐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빅나인 렛츠고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명동에 가면 라이브 클럽이 있고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네. 가사가 나옵니다. 대명동에 있군요. 네, 대명동. 네. 예, 계명대학교 돌계단 맞은편에 가면 20년이 조금 넘었죠. 9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96년도에 만들어진 클럽 헤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계대 큰 사거리 맞은편으로 라광이라는 큰 라이브 홀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뭐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카페나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대구 그 클럽 헤비에는 항상 매주 공연이 있거든요. 금요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토요일은 무조건 있고요. 네. 일요일은 예전에는 금, 토, 일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요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토요일은 무조건 있으니까 한번 네 무조건 있으니까 한번 한번 가보셨으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럽에 오디션을 보면 네. 오디션을 합격을 하면 이제 화요일부터 그래서 화요일에서 화요일이 괜찮다 제일 그러면 손님 없는. 네 화요일에서 괜찮으면 목요일 그다음에 목요일에서 괜찮으면 일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네 이렇게 네. 그 단계별로 금토 중에서도 아무튼 왕 밴드들입니다. 이 밴드들 아무튼.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화 보면서 막 여기서 막 저기 막 방송국 혹은 뭐 오디션 뭐 어디서 막 핸드싱크? 그러니까 립싱크 말고 핸드싱크를 해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오디션 보고 막 이거 뭐 알바 때문에 미치겠네 힘들긴 그러는데 야. 이미 최강인데 뭘 더 증명하라고 막 뭘 더 증명해 막 이런 이미 최강의 밴드인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증명이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맨날 이제 그런 걸 보려면 홍대를 가야 되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기가 되게 쉽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동네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동네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홍대는 사실은 홍대조차도 많이 쇠퇴하고 있지만 어쨌든 홍대라는 상징성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특히 지역에서 많이 그런 문화들을 주변에서 접하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대구도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대구의 영화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영화인들과.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대구에서도 즐길 게 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클럽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좀 같이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두려워 말고 와주세요. 그리고 그 역할을 또 감독님이 영화로 톡톡히 해주신 것 같아요. 위기는 매일이 위기야, 사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위기야.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4년 동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 씬 안에서의 한계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사실 그때는 이 씬에 대해서 확실한 실체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목표는 뭔가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번. 밴드로. 한 달에 100만 원 아직 못 벌고 있다는 거네? 택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주연 배우로 활약을 하셨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또 스스로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밴드 완전 초창기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이 여러모로 여건은 나아진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이를테면은 초창기 때는 뭐 관객 2분 두고 밴드가 3팀 나오는데 관객 2명 있고 뭐 이런 일이 거의 부지기수로 있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한 몇십 명 정도는 계시고 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나아졌죠. 저희가 활동하기에. 근데 이제 이게 실생활로는 크게 체험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네, 크게 뭐 저의 실생활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 영화 마지막 쪽에 이제 후반부에 저희 드러머가 이제
이걸 왜 하고 있느냐라는 네. 질문에 이제 뱃사람 같은 거다. 진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뱃사람 같은 거야. 내가 이제 배 안 타면 어떡해. 지금 뭐 이제 와갖고 나가갖고 지금 야 여기 아침에 던지고 이게 일상인데 지금 지금 고기 좀 안 올라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할 거 아니잖아. 똑같이 똑같이 뭐 이렇게 한번 낚다가 또 해물라면 한번 끓여 먹고 뭐 다 그런 거니까. 그 대답이 되게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이제는 원래 하던 거고 이제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매주 나가서 공연하면서 이제 박수 받고 하는 일이 나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가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음악 계속 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베들스님은. 네, 저는 아직 조금 덜 지쳤나 봅니다. 일찍밖에 안 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국내에서는 소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해외에 더 활발한 활동을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있다면서요? 해외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최소 단위가 200명이었고 최대가 어느 나라에? 영국에서. 아, 그렇군요. 네. 영국에서 잘 나가는. 네. 이기팝이- 저희 노래를 언급을 해줬고 소개도 해줬죠. Wow, that was good, right? Yeah, that was the Drinking Boys and Girls Choir. That is a skate punk trio from Daegu City. 만난 건 아니에요?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이기팝이 네. 두 감독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시대를 살아간 청춘들에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는 되게 이게 밴드 영화로 특수한 세계의 이야기로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보편적인 얘기를 봤거든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좀 미생이죠, 미생. 풀타임 정규직 되고 싶으면 우리 모두 미생이잖아요. 근데 좀 되게 약간 특수한 분야도 똑같이 사는구나, 나랑. 뭐랄까? 저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탓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뭐가 이 세상 나빠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저 불빛을 향해서 막 가는 과정이 이제 그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들고 있는 미생이랄까? 그런 보편적인 얘기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영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비슷한 욕망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스타가 되겠어. 네. 그러면서 되게 지치죠. 지치기도 하고 뭐랄까? 그래도 또 뱃사람처럼 하는 겁니다, 진짜.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빛을 쫓는 청년들의 불타는 자소서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음악학원, 직장을 다니건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누구나 네. 자기의 불빛을 쫓고 있을 거고 자소서를 써가는 심정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계속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뭔가 목적을 좀 높게 설정해 놓으면 높게 설정해 놓을수록 되게 달성하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을 즐기지 않으면은 그 목적에 되게 압사당하기 쉬운 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신조는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조금 릴렉스하게 살자가 제 신조거든요. 헛된 꿈을 꾸지 말자. 네, 헛된 이런 게 꿈을 꾸지 신조입니다. 않고. 그래서 놀 수 저를 있을 엄청 때는 항상 비웃어요, 놀고. 저 감독님은 항상 되게 뭔가 헛된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편인데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네. 한편으로는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즐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방금 해주신 말씀이 청춘이라면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다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영화들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